설아는 결혼한 지 3년이 된 아내로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현우와 함께 살았어요. 현우는 금융 분야의 고위 전문가로 M&A 거래를 주로 다루는 사람이었죠. 그는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진 않았지만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거나 회사 근처 서비스 아파트에 머무르는 일이 잦았어요. 그래서 집은 늘 텅 비고 차가운 분위기가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설아는 침대 옆 빈자리를 바라보았어요. 현우는 새벽에 출근해 저녁 늦게 돌아오거나 아예 돌아오지 않는 날도 많았죠. 부엌에 서서 커피를 타며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선명하게 보였지만 그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진 못했어요. 집안은 고급 가구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현우가 수집한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고 마루는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설아에게는 그냥 잘 관리된 장식품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그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현우의 바쁜 삶 속에 놓인 물건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집에 돌아오자 설아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밥 먹었어? 현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죠. 아니, 회사에서 간단히 먹었어. 피곤해서 먼저 잘게. 그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바로 침실로 들어갔어요. 설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혼 초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순간이 드물었어요. 현우의 일상이 그녀를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녀는 혼자 TV를 켜고 소리를 낮춰서 보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 설아는 아파트 내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가서 운동을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몸을 움직여서 기분을 풀려는 생각이었어요. 헬스장은 밝고 넓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러닝머신이 줄지어 있고 웨이트 기구들이 반짝였죠. 설아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트레드밀에 올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땀이 흘러내리는 게 오랜만에 느껴지는 자유로움처럼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재원을 처음 봤어요. 재원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으로 그녀보다 10살쯤 많아 보였죠.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집중해서 운동을 했어요. 검은 트레이닝 복차림에 근육이 탄탄하게 드러나는 몸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설아는 처음엔 그냥 지나쳤지만 재원이 기구를 다루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는 덤벨을 들 때마다 호흡을 고르게 조절하며 주변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집중했어요. 그 모습이 설아의 시선을 끌었어요. 재원의 왼손 약지에 두꺼운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지만 그게 그녀의 관심을 막진 못했어요. 어느 날 설아는 트레드밀에서 내려오다 물병을 떨어뜨렸어요. 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미끄러운 흔적이 남았죠. 재원이 근처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다 그걸 보고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닦아줄게요. 그는 수건을 집어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설아는 당황하며 고마워했죠. 아,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 재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런 일 흔하죠. 조심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그 순간 설아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현우와의 대화가 형식적이었던 터라 이 짧은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 후로 설아는 재원을 더 자주 의식하게 됐어요. 헬스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인사했죠. 오늘도 열심히 하시네요. 설아는 웃으며 말했어요. 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네, 운동이 제 일상이에요. 당신도 꾸준히 오시네요. 그는 예술 갤러리 주인으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집 근처에 있어요. 현대 미술 위주로 전시하죠. 설아는 그 말을 듣고 흥미가 생겼어요. 현우의 집에 걸린 작품들처럼 예술이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을까 싶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설아는 헬스장 가는 게 즐거워졌어요. 재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게 하루의 활력이 됐죠. 한 번은 운동 후 라커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재원을 만났어요. 같은 층이시죠? 같이 가요. 재원이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설아는 창밖을 보며 물었죠. 갤러리 일은 어때요? 재미있으신가 봐요. 재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바쁘지만 작품 보는 게 좋아요. 당신은 뭐 하세요?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집에서 주로 있어요. 남편이 바빠서요. 그 말에 재원의 눈빛이 살짝 변했어요. 그럴 때 있죠.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설아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혼자 있음은 차갑고 고독했으니까요. 현우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어요. 어느 저녁 설아는 현우에게 헬스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헬스장 다니는데 기분이 좋아. 현우는 핸드폰을 보며 건성으로 답했죠. 좋네. 계속해라. 그 대화가 끝나자 설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원과의 대화가 더 생생하게 떠올랐죠. 재원은 그녀의 말을 듣고 반응해 주었어요. 그 작품 좋아하세요? 제 갤러리에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런 식으로요. 설아는 점점 재원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침에 헬스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재원의 집중된 모습, 그의 미소, 그리고 그 결혼 반지조차 그녀의 마음을 자극했어요. 집안의 차가움 속에서 재원은 작은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가 또 늦은 밤에 들어오지 않는 날, 설아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재원의 집 불빛이 켜져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살짝 뛰었죠. 그 불빛이 그녀의 고독을 조금 덜어주는 듯했어요. 헬스장에서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설아는 재원과 더 가까워졌어요. 한 번은 운동 후 커피숍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여기서도 뵙네요. 설아는 웃으며 앉았어요. 재원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죠. 운동 끝나고 한잔하는 게 제 습관이에요. 같이 하실래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우가 사는 작품들은 추상적인데 저는 더 감정적인 게 좋아요. 설아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재원은 눈을 빛내며 답했죠. 그럼 제 갤러리에 오세요. 추천해 줄게요. 그 초대가 설아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현우와의 일상은 여전했어요. 주말에 현우가 집에 있자 설아는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나가볼까? 현우는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들었죠. 미안, 일 마무리해야 해. 설아는 실망하며 혼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그녀는 재원을 떠올리며 잠을 청했어요. 재원의 목소리, 그의 시선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고독한 집 안에서 재원은 점점 더 큰 존재가 되어갔어요. 어느 아침 헬스장에서 재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세요. 좋은 일 있나요? 설아는 웃으며 대답했죠. 운동 덕분이에요. 그리고 좋은 이웃 덕분이요. 재원은 살짝 놀란 듯했지만 미소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화가 설아의 하루를 밝혀주었어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느낌이 뭘까?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느꼈어요. 재원의 존재가 그녀의 차가운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설아는 재원과의 만남을 기대하게 됐어요. 헬스장에서의 짧은 대화가 길어졌죠. 갤러리에서 전시회 열어요. 오실래요? 재원이 초대했어요. 설아는 망설이다 수락했죠. 네, 가볼게요. 그 약속이 그녀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어요. 현우는 여전히 바빴지만 설아는 더 이상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재원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헬스장에서 재원과 만나는 게 설아의 일상이 된 지 몇 주가 지났어요. 아침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운동복을 입으며 오늘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 기대하곤 했죠. 재원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덤벨을 들고 근육을 단련하는 그의 모습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설아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재원은 땀에 젖은 얼굴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죠. 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시네요. 그 짧은 말들이 설아의 하루를 밝혀주었어요. 어느 날 아침 설아는 트레드밀에 올라 속도를 높였어요. 음악을 들으며 달리다 보니 발이 미끄러졌죠.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었어요. 순간 재원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팔이 단단하게 그녀를 지탱했어요. 괜찮으세요? 조심하세요. 재원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어요. 설아는 가슴이 쿵쾅거렸죠. 그의 손길이 따뜻하고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미끄러워서 그만.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어요. 재원은 그녀를 부축해 트레드밀에서 내려주고 물을 건넸죠.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면 안 돼요. 그 사건 후 설아는 재원의 팔이 닿았던 허리를 만지작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감촉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의 대화가 깊어졌어요. 헬스장 휴게 공간에서 물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요즘 운동이 재미있어졌어요. 덕분에요. 설아는 웃으며 말했어요.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래요. 혼자서는 지루할 텐데. 그러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어요. 현우는 늘 바빠요. 집은 그냥 관리하는 곳처럼 느껴져요. 재원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럴 때 있죠. 제 아내도 비슷했어요. 일 때문에 멀어지다 보니 그의 말에 설아는 공감을 느꼈어요. 현우는 저를 프로젝트처럼 봐요. 집을 잘 관리하는지 그게 다예요. 제 마음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설아는 눈을 내리깔며 속내를 드러냈어요. 재원은 부드럽게 대답했죠. 그건 외로울 거예요. 사람에게는 관심이 필요하니까요. 그 대화가 끝난 후 설아는 가슴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었죠. 현우와의 저녁은 여전했어요. 그날 밤 현우가 늦게 들어오자 설아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어요. 오늘 어땠어? 피곤해. 현우는 재킷을 벗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죠. 바빴어. 내일도 출근해야 해. 그는 저녁을 대충 먹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설아는 그 옆에 앉아 물었어요. 우리 주말에 뭐 할까? 오랜만에 데이트 어때? 현우는 리모컨을 쥔 채로 대답했죠. 생각해 볼게. 지금은 피곤해. 설아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가에 서서 재원의 집 쪽을 바라보았죠. 그의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이 그녀를 위로하는 듯 했어요. 다음 날 헬스장에서 재원과 다시 만났어요. 그들은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어제 말했던 거 이해해요. 저도 갤러리 일로 바빠서 집이 텅 비는 날이 많아요. 재원이 말했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현우는 MA 거래로 정신없어요. 집은 그냥 잠자리일 뿐이죠. 그들의 대화가 점점 개인적으로 흘러갔어요. 재원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살짝 드러냈어요. 아내와는 이제 친구처럼 지내요. 열정은 사라졌죠. 설아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도 그래요. 결혼 초엔 달랐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도 높은 운동을 하던 어느 아침 설아는 재원 옆에서 스쿼트를 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죠. 재원이 가까이서 움직일 때마다 그의 냄새가 스쳤어요. 뜨거운 땀 냄새, 강렬한 남성적인 향기가 설아의 코를 자극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휴, 오늘은 힘들어요. 설아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재원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웃었죠. 그래도 잘하시네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향기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그 냄새를 떠올렸어요. 현우의 냄새는 차갑고 무심했는데 재원의 것은 살아있는 듯했어요. 헬스장 밖으로 관계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재원은 설아의 집에 걸린 예술작품을 알았어요. 현우가 수집한 것들이죠. 어느 날 운동 후 재원이 제안했어요. 현우 씨가 최근 해외에서 작품 하나 들여왔다고 들었어요. 저 갤러리 주인으로서 좀 봐드릴까요? 같이 평가나 감상 나눌 수 있어요. 설아는 망설였어요. 집에 초대하는 건 재원은 부드럽게 웃었죠. 그냥 예술 이야기예요. 혼자서 작품 두고 보기 아깝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누면 더 빛나죠.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설아는 마음속으로 변명했어요. 현우가 자신을 무시하는데 누군가 관심 가져주는 게 왜 안 돼? 현우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어요. 내일 회의 있어. 그는 말하고 잠자리에 들었죠. 설아는 불을 끄고 누워 재원을 생각했어요. 그의 향기, 그의 손길, 그의 관심이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집안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재원이 그 공백을 채워주고 있었죠. 재원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설아는 변화했어요. 아침에 화장을 더 신경 쓰고 운동복도 예쁜 걸 골랐어요. 헬스장에서 재원이 다가오면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죠.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재원이 말했어요. 설아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요즘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그들은 운동 후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갤러리에서 새로운 전시 준비 중이에요. 테마가 감정 표현이에요. 재원이 설명했어요. 설아는 흥미롭게 물었죠. 저도 그런 작품 좋아해요. 현우 건 추상적이라 감정이 안 느껴지는데 재원은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그럼 같이 보죠. 당신의 의견이 궁금해요. 현우와의 거리는 더 멀어졌어요. 주말에 현우가 집에 있자 설아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디가? 현우가 물었어요. 헬스장. 설아는 간단히 대답했죠. 실제로는 재원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헬스장에서 재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가볍게 산책할까요? 그는 제안했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파트 주변 공원을 걸으며 그들은 웃고 이야기했어요. 바람이 불어 재원의 냄새가 다시 스쳤어요. 설아는 가슴이 설레었어요. 집에 초대할 날이 다가왔어요. 설아는 현우가 출근한 후 청소를 했어요. 작품이 걸린 거실을 보며 긴장했죠.
재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그는 꽃 한 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집에 초대받아 감사해요. 설아는 웃으며 안내했죠. 들어오세요. 작품력이 있어요. 재원은 작품 앞에 서서 감상했어요. 이건 유럽 작가거네요. 색감이 강렬해요. 그는 설명하며 설아를 바라봤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설아는 가까이 다가가 말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외로워 보이네요.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예술은 감정을 공유할 때 진짜예요. 그 대화가 길어지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재원의 시선이 설아의 눈에 머물렀어요. 여기 있으니 좋네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아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현우의 무관심이 떠올랐죠. 재원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만졌어요. 괜찮아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좋아요. 그 순간 그들의 입술이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설아는 멈췄어요. 아니에요. 그녀는 물러났죠. 재원은 미안한 듯 웃었어요. 미안해요. 너무 서둘렀나 봐요. 그날 이후 설아는 혼란스러웠어요. 재원의 초대가 단순한 예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 유혹이 달콤했어요. 현우가 또 늦은 밤에 들어오자 설아는 그를 안았어요. 오늘 어땠어? 현우는 피곤하게 대답했죠. 바빴어. 설아는 포기하고 누웠어요. 재원의 향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 냄새가 그녀를 유혹하듯 맴돌았어요. 헬스장에서 재원을 다시 만났어요. 그날 일 미안해요. 재원이 먼저 말했어요. 설아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운동 중 그의 냄새가 스치자 다시 심장이 뛰었어요. 재원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갤러리에 오실래요? 진짜 전시만 볼게요. 설아는 수락했어요. 네, 가요. 갤러리에 도착하니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재원이 작품을 설명하며 안내했죠. 이건 사랑의 상실을 표현한 거예요. 설아는 그 앞에 서서 느꼈어요. 자신의 삶처럼요. 재원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왜 외로워할까? 그의 말에 설아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현우가, 재원은 그녀를 안았어요. 이제 그만해요. 그 포옹이 따뜻했어요. 설아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이 비밀로 이어졌어요. 헬스장, 갤러리, 그리고 가끔 집에서. 재원의 향기가 설아의 일상을 물들였어요. 현우의 무심함이 그녀를 밀어냈죠. 설아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 공감과 유혹이 더 강했어요. 재원과의 시간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설아는 재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날 저녁 현우가 또 늦게 들어오자 그녀는 결심을 굳혔죠. 내일 오후에 오세요. 현우는 출근할 거예요. 설아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재원은 바로 답했죠. 기다릴게요. 예술 이야기 나눌게요. 하지만 둘 다 그게 핑계라는 걸 알았어요. 설아는 거울을 보며 손을 떨었죠. 죄책감이 스쳤지만 현우의 무관심이 그걸 밀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재원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내가 부모님 댁에 갔어요. 며칠 머물거래요. 가족 일 때문에. 설아는 그 말을 읽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우도 회사에서 바빠 집에 없을 테니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좋아요. 그럼 편하게 오세요. 그녀는 답장을 보내며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오후에
재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설아는 문을 열고 그를 맞았죠. 들어오세요. 재원은 손에 와인병을 들고 들어왔어요. 예술 감상할 때 한 잔 어때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현우가 수집한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고 소파가 부드럽게 놓여 있었죠. 재원은 작품 앞에 서서 감상하는 척 했어요. 이건 색감이 강렬하네요. 가치가 높아요. 설아는 그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죠. 현우가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어요. 재원이 갑자기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그냥 예술 이야기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설아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 멈췄죠. 재원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원은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현우가 당신을 소홀히 하잖아요. 나도 아내가 멀어졌고 우리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설아는 그의 가슴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스쳤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소파로 이동했어요. 현우가 애써 꾸민 집 안에서 설아는 재원의 품에 안겼죠.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당신 너무 아름다워요. 재원이 속삭였어요. 설아는 그 말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 오후 집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어요.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찼죠. 그 후로 만남이 이어졌어요. 설아는 현우가 출근한 후 재원을 불렀죠. 재원은 항상 계단을 이용했어요. 엘리베이터, CCTV가 많아서요. 그는 문 앞에서 속삭였어요. 설아는 문을 열고 그를 끌어들였죠. 빨리 들어와요. 집 안에서 그들은 시간을 보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침실로 갔죠. 재원의 키스가 부드러웠어요. 오늘은 천천히 할게요. 그는 말하며 그녀의 옷을 벗겼어요. 설아는 그의 어깨를 끌어안았죠. 현우의 빈 침대가 이제 그들의 공간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일찍 돌아왔어요. 설아는 당황하며 재원을 내보냈죠. 빨리 가요. 현우가 올지도 몰라. 재원은 계단으로 사라졌어요. 현우가 들어오자 설아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 일찍 왔네. 현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앉았죠. 회의가 취소됐어. 설아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가까스로 피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헬스장에서의 만남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오늘 집에서 볼까? 재원이 속삭였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운동 끝나고 그날 아침 운동을 마친 후 재원이 설아를 따라왔어요. 계단을 올라 집 문 앞에 섰죠. 설아는 열쇠를 돌리며 주위를 살폈어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영미 아주머니가 나왔죠. 그녀는 헬스장에서 자주 보는 이웃이었어요. 설아 씨? 아주머니가 부르며 다가왔어요. 재원은 당황하며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주머니가 봤어요. 재원 씨도 여기 계시네요. 아주머니의 눈이 날카로웠어요. 설아는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 아주머니. 재원이 재빨리 말했어요. 설아 씨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요. 수입 물품 서류 번역 좀 부탁했어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둘을 번갈아 봤어요. 번역이요? 이 시간에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급한 거라서요. 아주머니는 한참 쳐다보더니 알겠어요.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 지나갔어요. 그 눈빛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의심이 가득했죠. 문이 닫히자
설아는 재원을 끌어안았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봤어요? 아주머니가 의심할 거예요. 재원은 그녀를 달랬죠. 괜찮아. 그냥 지나갈 거야. 하지만 설아는 불안했어요. 아주머니는 동네 소문에 밝았어요.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수다를 떨곤 했죠. 그날 오후 설아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재원이 떠난 후에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헬스장에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제 재원 씨랑 뭐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설아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정말 번역이었어요. 갤러리 일 관련해서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여전했어요. 요즘 현우 씨 바쁘시죠? 혼자 있으실 텐데. 설아는 대화를 피하며 운동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비밀이 새나갈까 두려웠죠. 재원과의 만남이 더 신중해졌어요. 오늘은 갤러리로 갈까? 재원이 제안했어요. 설아는 동의했죠. 집은 위험해요. 갤러리에 도착하니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재원이 그녀를 안았어요. 걱정 마. 우리만 알면 돼. 설아는 그의 키스에 응했지만 불안이 스쳤어요. 현우가 모르는 사이 집이 밀실이 됐지만 그 벽이 얇아지고 있었어요. 현우와의 일상이 더 어색해졌어요. 저녁에 현우가 돌아오자 설아는 식사를 차렸어요. 오늘 어땠어? 현우는 포크를 들며 대답했죠. 거래 하나 마무리했어. 피곤해. 설아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은 재원에게가 있었어요. 우리 주말에 여행 갈까? 그녀가 물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정이 빡빡해. 설아는 한숨을 쉬며 접시를 치웠어요. 재원의 따뜻함이 그리웠죠. 어느 오후 재원이 다시 집으로 왔어요.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렸죠. 설아는 문을 열고 그를 끌어들였어요. 빨리. 그들은 거실에서 키스를 나눴어요. 재원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어요. 오늘은 여유롭게. 하지만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설아는 당황하며 물었어요. 영미예요.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설아는 재원을 침실로 밀어넣었어요. 숨어 있어요. 문을 열자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설아 씨, 요즘 재원 씨 자주 보이네요. 아주머니의 말에 설아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냥 이웃이라서요. 아주머니는 안을 힐끔 보며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소문나면 안 좋을 텐데. 설아는 문을 닫고 재원에게 달려갔어요. 들켰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재원은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진정해. 증거 없으니까. 하지만 설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비밀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그날 이후 만남이 뜸해졌지만 유혹은 여전했어요. 집 안에서 재원의 흔적이 느껴질 때마다 설아는 몸을 떨었죠. 현우가 잠든 밤 그녀는 재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고 싶어요. 재원은 답했죠. 나도. 조심히 만나요. 그들의 관계가 위험 속에서 이어졌어요. 헬스장에서 아주머니를 피하게 됐어요. 오늘은 안 가? 현우가 물었지만 설아는 핑계를 댔어요. 피곤해. 대신 재원과 갤러리에서 만났어요.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 재원이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여기서는 안전해. 설아는 그의 품에 안겨 불안을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죠. 비밀이 새나가면 모든 게 끝날 텐데. 현우가 출장 간 날 설아는 재원을 집으로 불렀어요. 이번엔 조심해요. 재원은 계단을 올라왔어요. 집 안에서 그들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이 되자 재원이 떠났지만 설아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주머니가 헬스장에서 다가왔어요. 설아 씨, 현우 씨한테 말할까요? 설아는 놀라 물었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아주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원 씨랑 봤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소문날 거예요. 설아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어요. 이제 비밀이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재원에게 전화했죠. 아주머니가 알아요. 어떻게 해? 재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대화해봐. 설득할 수 있을 거야. 설아는 아주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앉아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비슷했어. 하지만 후회했지. 현우 씨 좋은 사람이잖아. 설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말하지 마세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 한 번만. 하지만 조심해. 설아는 안도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대화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재원과의 만남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제 괜찮아. 설아는 말했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재원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기쁨과 두려움이 섞였죠. 현우가 돌아온 날 설아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출장 어땠어? 현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성공적이었어. 설아는 그의 뺨에 키스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집이 밀실이 됐지만 그 문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현우는 요즘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현우 형, 집에 자주 안 가시나 봐요? 부인 혼자 지내시는데. 그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게다가 설아와의 통화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오늘 뭐 했어? 현우가 물으면 설아는 대답이 짧았어요. 헬스장 갔어. 별일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 숨기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죠. 현우는 출장 중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그 통화를 곱씹었어요.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두드리며 동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이웃 중에 갤러리 주인 있잖아. 요즘 자주 보이던데 그 소문이 사실일까 싶었어요. 현우는 결심했죠. 출장을 단축하고 바로 귀국할 거예요. 하지만 설아에게는 다음 주에 돌아갈게. 일정이 밀렸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야 했죠. 서울에 도착한 현우는 택시를 타고 아파트 근처로 갔어요. 짐을 들고 조용히 골목으로 들어갔죠. 설아가 헬스장에 갈 시간을 알았어요. 매일 아침 7시쯤 나가는 걸요. 현우는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설아가 운동복 차림으로 나오는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어요. 현우는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집 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을 지나 침실로 갔어요. 침대 옆 탁자 아래에 손을 뻗어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죠. 초소형으로 소리를 잘 잡는 거예요. 회사 동료가 추천한 거였습니다. 이거 쓰면 증거 잡기 좋아.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이 시작됐죠. 그는 집을 나와 근처 호텔로 갔어요. 방을 잡고 침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매일 저녁 녹음기를 확인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들을 수 있게 설정했죠. 호텔 방에서 핸드폰을 쥐고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설아의 혼잣말, TV 소리뿐이었죠.
현우는 안도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현우는 호텔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죠. 낮에는 회사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녹음기를 들었어요. 오늘도 아무 일 없겠지. 그는 중얼거렸어요. 예정대로 집에 돌아갈 날이 됐어요. 현우는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갔죠. 늦은 밤이었어요. 설아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복도 불을 켜지 않고 창고로 갔습니다. 탁자 아래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이 차가웠죠.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설아의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 남자 목소리가 나왔죠. 설아야, 오늘도 보고 싶었어. 재원의 목소리였어요. 현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녹음이 이어졌습니다. 웃음소리, 키스하는 듯한 소리. 현우가 없을 때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짜릿해. 재원이 속삭였어요. 설아의 웃음이 섞였죠. 쉿, 조용히 해. 그러다 사각사각 옷 벗는 소리, 가벼운 신음. 현우 선생님 침대에서 너랑 있는 게 최고야. 설아야. 재원의 그 말이 현우의 머리를 때렸어요. 신음소리가 커지다 점점 잦아들었죠. 현우는 이어폰을 빼고 녹음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으아, 그는 소리를 죽이며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죠. 손으로 녹음기를 지시겨버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짐을 챙겨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나왔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재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죠. 며칠 후 설아는 출근 준비를 하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자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현우 씨 의뢰로 왔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설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죠.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요? 현우가.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소송도 제기됐어요. 배상 청구 포함해서요. 설아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혼 사유가 적혀 있었어요. 불륜 증거로 녹음 내용, 이웃 증언, 헬스장 CCTV 기록이 나열됐죠. 이게 어떻게? 설아는 무릎이 꺾였어요. 현우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현우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만 왔죠. 변호사 통의 이야기에 설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재원에게 연락했죠. 현우가 알아. 녹음했대. 재원은 놀라 물었어요. 나도 아내가 이상하다고 해. 그날 재원의 아내도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현우는 최고 변호사를 고용했죠.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재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현우 선생님 침대에서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웃 영미 아주머니가 증언했어요. 재원 씨가 자주 드나드는 걸 봤어요. 수상했죠. 헬스장 CCTV도 제출됐어요. 설아와 재원이 함께 나가는 장면이요. 설아는 변호사와 앉아 떨었어요. 죄송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판사는 판결을 내렸죠. 설아 씨가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현우 씨에게 배상금 지급하세요. 액수가 컸어요. 재원도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함께 배상해야 했죠. 이게 끝이야? 재원은 법정 밖에서 설아를 안았지만 그녀는 밀어냈어요. 다 내 탓이야. 설아는 아파트에서 쫓겨났어요. 현우가 모든 가구와 예술 작품을 소유했죠. 그녀는 개인 물품만 챙겼어요. 상자를 들고 복도를 걸었어요.
이웃들이 문을 열고 봤죠. 영미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설아 씨. 하지만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다른 아주머니들이 속삭였어요. 저런 여자가 여기 살았어? 설아는 그 시선을 느꼈어요. 차가운 눈빛, 경멸이 가득했죠. 엘리베이터에서 한 아저씨가 피했어요. 조심해.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짐을 옮겼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며 문을 닫았죠. 눈물이 흘렀어요.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재원은 갤러리를 잃고 설아는 모든 걸 잃었어요. 설아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후회가 밀려왔죠. 왜 그랬을까?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차단됐어요. 재원도 연락이 끊겼죠. 미안해. 그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사라졌어요. 설아는 직장을 구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며 하루를 버텼죠. 헬스장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곳이 모든 걸 시작한 곳이었으니까요. 밤에 누워 창밖을 보니 고급 아파트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그 불빛이 이제 낯설었어요. 현우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품들을 챙겨 새 집에 걸었죠. 이제 끝났어. 그는 혼자 말했어요. 회사에서 승진했지만 마음은 텅 비었어요. 설아의 사진을 지웠어요. 재원의 갤러리는 문을 닫았어요. 아내가 소송으로 모든 걸 가져갔죠. 재원은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시작할게. 그는 짐을 챙기며 중얼거렸어요. 설아는 카페에서 손님을 맞았어요. 커피 한 잔이요. 손님이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멀었어요. 그 짧은 모험이 모든 걸 앗아갔죠. 결혼, 돈, 명예. 이제 혼자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설아는 가끔 헬스장 근처를 지나쳤어요. 문을 보며 멈췄죠. 그때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발걸음을 돌렸어요. 영미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어요. 설아 씨, 아주머니가 불렀지만 설아는 피했어요. 그 눈빛이 아직 아팠죠. 현우는 새 여자를 만났어요. 이번엔 잘할게. 그는 데이트 중 말했어요. 하지만 설아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재원은 새 직장에서 일했어요. 과거는 잊자. 그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설아는 원룸에서 책을 읽었어요. 외로움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엔 견뎌야 했어요. 그 헬스장에서 시작된 일이 차가운 끝을 맞았죠. 설아는 매일 출근길에 아파트를 지나쳤어요. 그곳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랐죠. 저 여자,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다 손이 떨렸어요. 죄송해요. 손님에게 말하며 물을 엎질렀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물줄기가 얼굴을 때릴 때 재원의 손길이 스쳤지만 지웠어요. 다 끝났어. 그녀는 거울에 대고 말했어요. 현우는 회사 파티에서 웃었어요. 축하해. 동료들이 말했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밤이 많았죠. 재원은 바에서 술을 마셨어요. 왜 그랬을까? 친구에게 털어놓았어요. 잊어. 친구가 말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겨울이 왔어요. 설아는 코트를 입고 거리를 걸었어요. 눈이 내리니 추웠죠. 아파트 앞을 지나다 멈췄어요. 불빛이 켜진 창을 봤어요. 현우의 집이었죠. 잘 지내? 속으로 물었지만 대답 없었어요. 그녀는 발을 돌려 집으로 갔어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죠. 혼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그 모험이 준 교훈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하지만 후회만 남았죠. 현우는
새 집에서 창밖을 봤어요. 눈이 쌓이는 걸 지켜봤죠. 새 출발. 그는 중얼거렸어요. 재원은 먼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는 생각했어요. 설아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에서 헬스장을 봤죠. 재원이 웃으며 다가왔지만 깨어나 울었어요. 그 끝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봄이 왔지만 설아의 마음은 여전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다 옛 이웃을 만났어요. 설아 씨? 그 사람이 불렀지만 그녀는 모른 척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그때 멈췄어야 했어. 펜이 떨렸죠. 현우는 출장 가방을 챙겼어요. 이번엔 진짜야. 그는 혼자 말했어요. 재원은 새 여자를 만났어요. 안녕. 인사했지만 설아가 떠올랐죠. 설아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어요. 헬스장에서 시작된 그 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